이제 오전반은 이제 1시간 남았네요. 그렇죠? 11, 12월 달은 뭐 너무 빡시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한 1시간, 1시 반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후에 2시간 땅도 있으니까 또 복습하시면 되고, 그렇죠?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월 달 되면서부터는 아마 오전반도 한 2시까지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11, 12는 처음이니까 이제 우리가 1시 반까지만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학습 계획 짜실 때 이게 공법 데이를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요일별 과목을 정해놓고 그걸 딱딱 맞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달 동안 민법만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과목을 정해놓고 과목을 정해놔야 되고, 학원 나오시는 분들이야 학원만 안 빠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일별 계획 세우시고, 학원 나오시는 분은 학원 나오는 대로 나오면 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냥요, 식당처럼. 그래서 채워진 거 먹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처음이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공법은 뭐라고 했죠?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한다. 그죠? 그럼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그 공법의 규제를 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라고 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획을 만드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봐봐, 분석합시다.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규제를 가해서 나온 결과가 이 그림의 도시인 거예요, 지금. 그죠? 만약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런 녹지 같은 동네를 보호한다는 규정이나 규정이 없으면 이 녹지 땅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다 개발을 하죠. 그러면 요 녹지로 정해진 곳은 뭐다? 건물 같은 거 못 짓고 녹지로 보존하고 돼 있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내용에서 뭐가 됩니까? 요 동네에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해서 정비 사업에 재개발 재건축을 했고, 원래는 다 뭐다? 산 구렁텅이였는데 이 부분을 신도시 만든다고 해서 구획을 정리해가지고 새롭게 도시 개발 사업을 해서 강서, 마곡, 송파, 위례 등에 여기다 신도시도 만들고, 그렇죠? 기존에 뭐가 된다? 상업지역 등에 대한 부분도 정비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뭐가 되죠? 건물 짓는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아 짓고, 일반적으로 주택의 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은 주택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시를 쓰기 위해서 각종 도로 같은 거, 그 다음에 하천 같은 거, 뭐 체육관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뭐하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 각종 용도지역 정해서 토지구역을 용도를 규제하는 거, 개발사업하는 거, 정비사업하는 거 다 뭐야?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그 규제된 내용에 맞게 행위를 하면서 이런 서울시란 도시를 관리해서 현재 서울시의 모습을 만들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다? 이와 같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고자 규제를 가하는 거고, 그 규제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은 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동산 공법인 거예요.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는 계획으로 뭘 규제할 건데 우린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라고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끊어먹지 말고. 뭐라고요? 계획으로 뭘 규제하지? 시작. 계획으로 뭘 규제하지? 우린 그 규제를 알아야 토지와 건물을 중개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중개 의뢰인이 뭐하죠?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중개한다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정비사업 같은 거 할 때,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한다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합원질 인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법을 몰라가지고 재건축인데 토지만 가진 자의 토지를 중개했어. 의미 없는 거죠. 나중에 주택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규제를 모르면 안 돼. 또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주택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여가지고 못 파는데, 그 못 파는 주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중개를 해. 팔 수도 없는 거를. 그렇죠? 이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 공부할 때는요, 정비 사업도 중요하고 사실은 뭐다? 주택법의 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서울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하나하나를 분석해 배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다. 근데 이런 도시는 뭐예요?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도 있을 수 있죠. 세종특별자치시, 성남시, 부산광역시, 전국에 200개 넘는 도시가 있어서 도시가 다 모여가지고 뭐가 돼? 국토를 이루게 된다. 실제는 도시라는 걸 단위로 계획하는 걸 배우는 거지만, 그죠?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귀에 딱정이 앉을 거야.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또 2시간 땅 할 때 또 마지막에 또 빵꾸매 고기 문제도 풀 거니까, 그렇죠? 또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게임 돌아와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걸 봐봅시다. 용어 정의. 그러면 그림책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에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용어 정의까지는 공부를 할 겁니다. 첫날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 첫 번째 날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전략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배운다는 개념을 인식하는 게 첫날은 되게 중요해요. 그걸 먼저 알아야지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봐보세요. 아까 제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걸 계속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봐요.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봐봐. 서울시에 전체에 만들면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아까 사진처럼 규제를 가하겠지. 근데 문제는 서울시의 전부가 아니라 서울시의 일부라는 동네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뭐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전의 동네는 어떤 상태겠어요? 도로 등이 오거리, 좀 더 가면 또 오거리, 아주 뭐 차 댕기기 불편하겠죠. 그런 동네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막 무너지려고 위험하게 존치가 돼 있어요. 이런 동네에서 사업을 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의 동네가 아름답게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이런 식으로 뭐다 아름답게 정리가 되고 여기다가 새 집을 지어서 이제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의 전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은 필요 없어도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랬던 동네를 따라라라따 이렇게 만들게 돼요. 시작. 앞에도 해야지. 이랬던 동네를 따라라라따 이렇게 만들게 돼요. 시작. 따라라라따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란 동네의 전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아니라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강서 마곡지구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다 서울시 일부거든요. 그럼 서울시 일부에다가 그 동네만의 도시관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서울시의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아주 중요한 개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게 30회 기출이었어요. 에버바리 지구단위 계획. 잘 봐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예요. 이게 굉장히 잘 나오고요. 대부분의 요지문의 문제를 낼 때 이걸 가지고 보통은 전부라고 많이 속여요. 이 도시계획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 이게 어디죠? 이게 서울시예요. 맞잖아. 아까 도시에 대해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라는 말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걸 우린 뭐라 불러?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르는 거죠.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그럼 봐봐, 한번 봐볼까? 맨 위에 국가계획 있지?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있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있지? 서울 도시의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지. 아, 해봐. 아, 졸려? 기본적으로 점점 계획을 만드는 범주가 구체화되고 있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등에 부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이해하자면 뭐라고 이해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시의 전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과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 중 어느 게 더 사소할까?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법 공부할 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면 이러저러한 절차 특례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뭐다? 패스트 트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에 불과하니까. 이해 가시겠죠? 물어봅시다. 옛날에 30회 문제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이 내용을 쫙 썼어.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을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일부에 만드는 계획. 이건 무슨 계획입니까? 라고 나온 답이 지구단위 계획이었어요. 30회 나올 때 오답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일부 계획. 말도 안 돼.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단어 인지하는 게 처음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11, 12는 용어 같은 거 잘 정리하는 게 주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1교시 얘기했다시피 상중하 중에서 하급 레벨의 12문제는 다 이 용어적인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요. 그렇죠? 봅시다. 그리고 왼쪽 맨 밑에 뭐가 나온다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건 처음이지만 어쨌든 기억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볼게요. 칠판 좀 봐보세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울시란 동네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란 동네에서는 우리 뭐라 하냐면 토지의 용도를 정해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데 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용도 지역이란 말을 쓰게 돼요. everybody, 용도 지역. 아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서 4가지의 용도 지역으로 서울시가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서울시 안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용도 정해진 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돼요. 우린 그래서 용도 지역 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대, 시적. 가만히 있어봐요. 남자만 할게요. 시작. 좀 해봐봐요, 남자들. 몇 명 되지도 않는구만. 뭐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상하게 중개사고는 여자분들이 많아. 남성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청일점들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결론적으로요. 용도지역은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용도를 정해줘요. 그게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4대 용도지역이 있고요. 용도지역은 사람으로 본다면 뭐라고 이해하면 되죠? 남성, 여성 같은 성별이라고 이해해도 관계없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남성이자 여성인 분 보신 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태어나면 사람은 뭐예요? 하나의 성을 부여받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도시를 관리하고자 서울시가 계획을 만들 때 토지의 용도를 정해줘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줄 때 녹지만 있는 곳 봤었죠. 거기는 도시지역 중 녹지라고 해가지고 나무만 심어지도록 정해진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나무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였어 우리요? 주택 같은 거 짓고 사람이 살 수 있게 아파트 짓고 한 동네 있었죠. 이런 동네가 주거지역 중에서도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으로 편제가 돼 있고요. 상가 같은 거 모여있는 곳은 뭐라 하죠? 우리가 상업지역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게 모여있는 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 공업지역이란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울 텐데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용도를 정하죠. 그럴 때 도시지역은 다시 쓰지 말아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라는 4대 용도지역으로 또 다시 분류가 되어집니다. 도시지역은 어떻게 얘기한다? 주상, 공록, 도시지역. 되게 슬퍼야 돼요.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1년을 외웠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는 도시지역이라고. 그래놓고 문제에서 녹지는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고 나오면 그래. 뭘 그래 그러긴. 녹지는 도시라니까 진짜. 또 헷갈려. 뭐라고요? 전체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돼,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용도지역, 중복 안돼, 주상, 공록, 도시지역.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더 말씀드릴 거야. 이게 이렇게 정해놨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10중 8구는 주거지역일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큰 식당을 하고 있다, 그건 아마 상업지역 등일 거야. 여러분이 공장을 하고 있다, 그건 공업지역일 것이고. 이해 가셨죠? 나무에 산림욕을 한다, 녹지지역일 거야. 그리고 그 이외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 외의 지역이라고 해요. 도시 외의 지역. 그리고 용도지역은 서로 절대 중복이 안 돼요. 왜?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 없듯이 도시이면서 관리지역일 수 없고 도시지역이면서 농림지역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용도지역인 거죠. 그럼 뭐 좀 물어보죠. 도관농자의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만 줄게요. 뭐 가질래요? 아니, 도관농자에서라고 얘기했어 내가. 도시지역일 거 아니겠어요? 왜?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거든. 이용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넘버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전국의 토지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중구 바로 옆에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그 화장품 가게, 그 자리가 가장 비싸요. 놀라지 마세요. 1m에 1제곱미터가 1억 9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세금 부과하기 위한 금액인 거죠.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사람 전세금이야. 1제곱미터가 나 서 있는 요만큼이. 그렇죠? 엄청나죠.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땅은 당연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장 싼 땅으로 맨날 각축전 벌이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전남 조도면 옥돌이 임야가 있는데 그게 1제곱미터가 250원이에요. 250원. 10,000원 넣고 한 많이 살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거기가 맨날 꼴찌를 다루는 데가 경북 울진입니다. 대게로 유명한 동네 있잖아. 왜? 그렇죠? 울진. 그런 동네하고 삼척 원더급일 때 세 군데가 꼴찌 땅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차만별이야. 왜 그렇다? 토지의 용도가 뭐냐에 의해서 그에 대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고 그 토지의 용도를 도시를 관리하고자 서울시장이 계획해서 정해주는 거야. 그럼 봐봐. 내 토지가 어느 날 상업지역으로 편입이 됐어. 이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야. 그죠?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일 생기면 100% 조사 나와. 그렇죠? 그 땅을 산 놈이 누구냐? 사돈의 팔톤이 누구냐? 시장 친구 아니냐? 뭐 등등등 이래가지고 잡혀간 시장님도 은근히 많아. 근데 이건 너무 티나니까 보통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많이 써. 녹지가 주거로만 바뀌어도 10배 이상은 땅값이 뜁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막판에 시장님들이 돈 좀 벌어보려고 머리 쓰다가 잡혀가는 거야. 얼마 전에도 몇 개 도시 시장님들 조사받은 경우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 녹지 지역을 막 주거 지역으로 바꾸고 그 땅을 친구 땅으로 밝혀지고 나중에 뒷돈 받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걸리면 되지. 근데 걸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기본적으로. 안 그래요? 뭐하러 그 돈 먹자고 나머지 인생을 찬바닥에서 보내나? 쓸데없이. 그죠? 들 먹고 말지? 확인하시고요. 어쨌건 이런 얘기.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서울시는 도시 외의 지역은 없어요. 서울시는 전체가 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나만 봐도 그 도시가 뭐 해먹는 도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서울은 뭐야? 전체가 도시이기 때문에 완전 소비 도시야. 생산은 전혀 없어. 봐봐. 공업도 거의 없어요. 전체 땅 중에서 3%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된다? 상업지역도 거의 3, 4%밖에 안 돼요. 나머지 48%, 50%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에요. 거의 뭐 우리가 잠자고 쓰는 땅의 절반. 그죠? 그리고 나무 심어져 있는 게 절반. 조금 상업지역, 조금 공업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울시는. 그러다 보니 다 소비도시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죠. 참 우리 서울이란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좋겠어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우리 지방 사람들은 힘들어 그런 게. 나 지방 사람이잖아. 안양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안양에서 오늘도 아침에 차 끌고 오려고 하다가 검색해봤더니 1시간 반인 거야 시간이. 요즘에 왜 그래요? 코로나 땜시 전철을 안 타. 다 차 끌고 나와. 난 못 타. 그래서 차를. 그래서 전철을 탔다? 40분 걸렸어. 왔다시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앉아서 왔어. 텅텅 사람이 없어. 깜짝 놀랐어 나. 한 달 전에 왜 코로나 약간 잠잠할 때 있었죠. 그때마다 계속 서서 왔거든. 전수 타면은. 지금 앉아서 와. 자리 비어있다니까 진짜로. 왜 그런 거야? 코로나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근데 마스크만 하면 관계없대. 또 안 했네? 나 미치겠네. 치매인가 봐. 왜 이래. 다시 해야지. 또 안 했네. 어쨌건 반 버텼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이렇게 용도적 정하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봐봐요. 요 안에 요런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문화재 같은 게 있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문화재.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확대해 볼게요. 여기가 도시 지역이고 내 토지가 상업 지역이에요. 겁나 비싼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문화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 지역으로 내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잠재하고 스스로 억제하고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없앨까요?
소유자 입장으로 본다면 아무도 모르게 없애고 싶은 거야. 얘 때문에 이 땅에 돈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용도 지역으로만은 이런 문화재를 보호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게 돼요. 아,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상업 지역이지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라는 걸 덧대야 되겠다. 예를 들어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 그러면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를 덧댐으로 인해서 아무리 도시 지역의 상업 지역이어도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고 이걸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의 제한으로는 제한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우린 뭘 정한다? 용도 지구라는 걸 덧대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바닥에 용도 지역이 있고 그 용도 지역 위에 특정 목적을 지닌 지구를 정하는 거예요. 왜? 지역만으로는 규제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토지가 도시 지역인데 상업 지역인데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였다고 한다면 아무리 도시 지역의 상업 지역이어도 건물을 짓 수는 없어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토지가 어떻게 규제되어지는지를 관리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업무하시면 토지에 어떤 이용 규제가 있는지는 토지 이용에 대한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띄워가지고 보면 그 토지의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즘 뭐 인터넷상으로도 뭐 민원24시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만으로도 행위 제한의 완성이 어려우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할 수도 있어요. 용도 구역. 구역은 뭐다?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야. 다음 단계지. 그러면 용도 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거. 개발 제한 구역. 보통 우리 그린벨트라고 많이 얘기하지. 이런 땅이 있으면 정말 쓸데가 없는 땅인 거야. 그럼 봐요.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왜? 기본적인 우리 바디, 몸이니까 남성, 여성 중에 하나 있어야 돼. 도관 농자 중에 하나 있어야 돼. 그 위에다가 지구, 옵션을 가해. 그리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안 되면 추가 옵션을 가해.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지역 지구 구역제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하여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보시면 당에 토지가 있는데 요 A란 자의 토지가 봐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고 역사문화 환경 보호 지구였고 그리고 뭐하죠?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누가? A란 자의 토지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띄워봤더니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는 뭐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야.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A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욕이 막 나오는 거죠. 이런 땅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쓰레기라고 해요. 세금밖에 안 나오는 쓰레기. 가지고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를 어떻게 가하는지도 다 뭘로 정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아까 사진 보여줬던 그 도시관리계획 도시의 그림이 이런 규제를 받아서 다 규제받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바보가 토지를 가졌는데 건물을 지고 수익행위를 안 하고 싶겠냐고. 다 건물 짓고 싶지. 하지만 이런 규제를 받으니까 못 쓰고 있는 거라고요. 아우 나 우리 엄니가요. 중고딩 때부터 맨날 본인이 토지가 하나 있다고. 너 말 잘 들으면은 그 땅 너 주겠다고 나를 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믿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토지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몇 년 전에 했어, 몇 년 전에. 이런 상태야. 이걸 내가, 아유, 진짜, 이 상태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배웠죠? 중개사에서. 나중에 배울 거야. 어우, 정말. 그래서 그 얘기하면 이제 듣지도 않아. 어쨌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토지는 어떻게, 어떤 용도냐에 의해서 가치가 상당히 달라지고, 뭘로 정한다고요? 서울시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정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정해 좀 봅시다. 그림책 9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아하, 용도 지역은 제일 중요한 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도 지역은 중복되면 안 돼.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지역이고요. 용도 지구는 뭐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이거 중요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요. 지역만으로는 규제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아까 뭐였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를 지역에 덧대고, 또한 지역 지구만으로도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뭐다? 용도 구역을 정해요. 한마디로 용도 지역은 기본 옵션으로 중복이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추가 옵션을 추가한다. 더 추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부분이고, 중복이 안 된다는 말은 오로지 용도 지역만이에요. 뭐다? 중복이 안 된다는 말은 뭐다? 오로지 용도 지역만. 일단 그렇게 해당 내용들 이해하시면 돼요. everybody,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식으로 뭐다?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지금 제가 항상 설명했다시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지구 단위 계획도 일부 규제하고 용도 지역 등 정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종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럴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렇게 하루 종일 듣고 베이스를 잡았다면 여러분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첫날 수업 안 듣고 다음 주 오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기본서는 제가 입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서 나오면 잠깐 체크해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기본서 내용은 뭐다? 제가 입으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아, 맞아. 그래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1, 12, 1, 2, 3, 4, 6개월 정도는 혼자 자습하지 마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습이 안 돼. 알았습니까? 어떻게 해라? 수업을 다시 들으세요. 그게 나아요. 그리고 종로 수강생분들은 오후에 2시간 땅이 있으니까 오전 거 듣고 또 다시 들으면서 그걸로 복습을 진행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그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 예습해와야죠? 예습. everybody, 예습은 필요 없다. 시작. 왜 예습은 필요 없을까? 아는 게 있어야 예습을 하죠. 시컨 예습해 왔는데 선생은 그 부분 뛰어넘어.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은 필요 없어요. 알을 때 예습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습은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한 5월 달 정도부터는 가능합니다. 6개월을 들었기 때문에 뭐를 봐야 할지 알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기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예습 같은 거 꿈도 꾸지 마시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운데로 갑시다. 기반시설. 아까 제가 사진 자료 보여드렸듯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을 하자. 그럼 뭐 해야 돼?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해서 그 도로 부지에 있는 누구를 A란 자의 토지를 규제를 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됐죠? 안 그러면은 도로 못 만들어요. 어느 소유자가 순순히 지 토지를 내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요 기반시설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은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이라고 하는 7가지의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어떤 분들의 눈빛이 그래요?
쌤, 설마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봐봐요. 몽땅 싸그리 왕창 다 외워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거.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뭐라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종류와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봅니다. 그럼 봐요.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 우리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등의 7가지의 기반시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거 보고 교통시설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검사, 면허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모르는 분 별로 없습니다. 몰라요? 외워야 돼? 녹지는 교통시설이다. 이게 지정신이에요? 뭐라고요? 녹지가 교통시설입니까? 공간시설.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어, 이게. 뭐냐면, 유통공급시설 중에서 수도, 전기, 가스는 뭔 말인 줄 아는데, 대부분 공동구란 말을 뭔지 몰라요. 공동구는 별표 20개고요. 정말 요즘에 매년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이에요. 그럼 봐요. 유통공급시설로서의 공동구가 뭘 얘기하는지 간단히 봐봅시다. 공동구에 대한 부분은 이거거든요. 봐봐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유통공급시설 중에 공동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게 지표면이잖아요. 지표면 밑에다가 둥그런 관을 뭐하죠? 묻어놓고 둥그런 관을 묻어놓고 요렇게 그 안에다가 전기나 전화나 뭐 가스나 통신선로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관이 있어요. 이런 관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공동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유통공급시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지하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상에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전봇대 같은 게 원래 있어가지고 전기줄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됐던 게 옛날 시가지 모습이었는데 이 전봇대를 뽑아버리고 전기줄을 지하에 매립을 해버린 거예요. 관에다 이렇게. 통신선로, 뭐 가스관, 하수도관, 뭐 전기 뭐 등등 이런 거를 공동 수용하는 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공동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공동구가 설치됐으면 어떻게 될까? 전봇대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깔끔하겠어, 동네가. 그럼 물어봐요. 종로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전봇대 보신 분? 못 봤어요? 종로엔 전봇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구시가지나 공동구가 없거든. 그래서 좀만 위에서 보면 전기줄이 아름답게 뻗쳐 있죠. 아주 지저분스럽게. 그런데 제가 사는 평촌이나 일산이나 판교나 분당 가보시면 전봇대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요번에 30일에 문제기도 했어요. 뭐가 나오냐? 아하,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요 6가지 사업을 200만 넘게 한다면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요번에 30일의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도정택 경공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이걸 만드는 개발사업 등을 한다면 200만 넘는 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서 마곡지구의 면적이 350만 제곱미터예요. 신도시가. 거기는 공동구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강서 마곡이나 성남 판교나 안양 평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봇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공동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또 이러면 저 일산 사는데요. 전봇대 있던데요. 끝까지 우기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가로등이에요. 절대로 전봇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공동구. 그래서 요즘에 꽤 잘 나오는 아이템이고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공동구가 시험 안 나온 적은 근자에 별로 없어요.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문제가 요번에 30일에 중개사 문제였었고요. 엊그저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공동구는 뭐다? 유통공급시설. 시작. 유통공급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공문화 체육시설 중 대표적인 게 학교 같은 게 있어요.
공공문화체육시설. 그죠? 그 다음에 방제시설 중에 뭐가 있죠? 하천. 우리 한강 같은 거. 그렇죠? 하천. 대표적인 방제시설이에요. 하천 정비를 잘못하면요. 어떻게 되죠? 비만 오면 범람하고 안 좋아지겠죠. 맞아. 어저께 비 진짜 많이 오더라. 어제 새벽에 일났는데 장대비가 오는 거야. 5시인가. 깨서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출근이 또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목요일날 노원이거든. 근데 안양에서 노원 가려면 외곽순환도로로 동부가선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결국은 지각했어. 7시 50분에 나갔는데 학원 가 10시 20분이야. 2시간 반. 그냥 속초를 가지 내가. 어쨌건 비 오면 진짜 차 많이 막혀요.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어쨌건 봐요. 그리고 하천은 뭐다? 방제시설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 시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해합시다. 일단 보건위생시설은 잘 봐봐요. 잘 보시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위생시설은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이 보건위생시설이에요. 시작.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 뭐라 한다? 보건위생시설. 그러면 보건위생시설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장사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장도종이라고 3가지의 보건위생시설이 있어요. 동물들 생을 마감하는 거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미안하죠? 도축장. 이것도 보건위생시설이에요. 장도종,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시작.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뭐다? 환경에 위해를 주는 것들이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하수도와 폐차장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하수도와 폐차장. 뭐 좀 물어봅시다. 하수도를 보건위생시설이라고 상당히 많이 속여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수도는 보건위생시설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아요. 재미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으니까 하수도는 보건위생이 아니에요. 환경기초시설이죠. 그리고 폐차장 가지고 뭐라고 많이 속인다? 교통시설이라고 무진장 속여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다. 그렇죠? 폐차장은 뭐다? 환경기초. 솔직히 폐차장으로 만들어진 동네는요, 쓰던 동네는 다른 땅으로 거의 이용 못해요. 마지막 이용이 폐차장에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그렇죠? 거기 차에 들어간 기름들, 각종 연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땅에 다 먹는 거잖아. 농산물도 못 심고 건물 지면 머리 아파서 못 살아. 기름 냄새 나가지고 기름 냄새.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들. 가끔은 기름 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변태죠. 봐봐. 어쨌건 뭐가 된다? 기반시설 종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팔 좀 들어볼게요. 기지개 좀 피고. 숨 좀 쉬어보세요. 말은 내가 하는데 여러분이 숨이 차죠? 이제 일주일이 다 갔네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내일 또 토요일 날 또 상진쌤하고 열심히 노시고. 그렇죠? 중개사님도 참 재밌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웃긴 중개사쌤은 김상진 쌤이에요. 그렇죠? 잘 노세요.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는 좀 약간 좀 격조 있는 좀 유머고 좀 저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일르세요. 전화 올 거야. 그러면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 기반시설을 봤는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기반시설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규제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불러? 이걸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위에 A라는 자의 토지를
계획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를 규제하여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거, 그걸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 부르는 거고, 그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지 이제. 그럼 물어봅시다. 그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됐다면 그냥 도로나 공원은 설치된 거예요? 아니죠.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말을 써요. 해봐봐요. 도시계획시설 사업. 즉 위에부터 봐봐.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단계별로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얘기할 때 정의는 뭐라고 나오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시작.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요거를 뭐라고 나오면 안 돼? 요거를 기반시설을 이러고 나오면 틀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은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난 거야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야 사업을 하지. 또 표정이 뭐래냐 뚱땡아. 잘 봐봐. 기반시설이 있죠? 그러면 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으로 설치가 이루어지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잖아. 그 결정된 걸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고 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리가 없는 거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돼?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관리계획 그림 그려줬듯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우린 뭐라 불러? 이걸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 한마디로 뭐야?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한다. 이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금방 봤듯이 도시계획사업의 대표주자 보다 시설사업, 도로 같은 거 만드는 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뭐하죠? 개발사업, 강서, 마곡지구.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이렇게 서울시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를 새로 마곡지구 개발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고 정비사업을 하게 돼. 이 세 사업을 묶어서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걸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 이게 29회 때 문제야. 한마디로 뭐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 뭐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를 본다면 개발법의 개발사업이 6문제가 나오고 아까 했잖아. 정비법의 정비사업이 6문제가 나오고 기반시설 관련된 거 연결해서 도시계획 시설 관련된 게 맥시멈으로 4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전체로 16개 정도의 문제가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된다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따 또 오후에 복습할 거니까 그 정도.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봤다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봤다. 봐봐요.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 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모든 행위를 다 계획하여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모든 행위를 다 계획하여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맞췄어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맞추네요. 뭐라고요? 모든 거를 다 계획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여기 앉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 와서 공부할 줄은 몰랐잖아.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 금전이 있다는 거고.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너무 수업이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일이 많잖아. 놀진 않잖아. 그게 어디야? 행복해. 난 행복해. 그 다음 뭐지? 나나나나 나. 이 소리한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 건 모든 거를 계획할 순 없으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고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만들게 되면 계획으로 뭘 가하지? 규제를 가하니까 난개발이 될 염려가 없거든. 근데 만약에 계획에 의하지 않고 건물이라는 걸 진다고 해봐. 계획한 것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 같은 걸 진다면 계획으로 규제할 수 없으니까 도로 같은 게 막 좁아지고 환경에 위해를 주고 이런 행위지만 A는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즉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사업이 아닌데 건물 건축 등을 한다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서울시의 모든 개발 행위를 다 계획하여 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그런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게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불러?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우리는 개발행위로 따로 허가받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아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아까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개 있었지? 아래쪽에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이 있었죠. 그럼 봐봅시다. 여기 칠판 잠깐 봅시다. 그럼 우리가 모든 행위를 다 계획하여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시작. 모든 행위를 다 계획하여 사업을 할 수는 없다. 봐봐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일단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자.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그 종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정비사업, 요 세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난개발 우려가 없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로가 좁아 죽겠는데 나무가 하나도 안 심어져서 환경이 안 좋은데 A는 계획 사업으로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건물만 지려고 하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야. 돈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따로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요. 한 번 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한다면 난개발되니까 계획으로 규제할 수 없으니까 허가받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난개발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거. 우리 이런 동네 가봐서 많이 느끼잖아. 종로도 사실은 그런 동네 중에 하나야. 차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난개발 방지의 핵심은 뭐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봐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면 아예 건물을 크게 못 짓게 해야 돼. 됐어요?
그럼 봐봐. 그 대표적인 구역이 바로 뭐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과 시작. 개발밀도관리구역. 시작.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목적성 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주의할 건 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인 것이지 절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냥 뭐다? 개발행위 허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성 구역인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고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다 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있어요. 이런 동네는 개발의 밀도가 무지 높아요. 그러다 보니 도로가 있는데 현재도 도로가 좁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따시만한 건물을 짓겠대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보여. 그리고 넓히는 것도 말이 곤란하다. 시작. 곤란하다. 그러면 곤란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이렇게 큰 건물 짓지 말고 조그맣게 건물을 지어. 곤란하면 강화하자.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따라해봐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토지가 만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 내 토지에는 큰 건물 못 짓겠구나. 왜?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물 자체를 작게 지란 얘기예요.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됐죠?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인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금 보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별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거 구분하시고요.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하지 않고 봐봐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런 개발행위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A한테는 규제 있지만 너는 도로 등에 설치 가능하니까 개발행위 해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이런 개발행위를 B가 많이 하면서 도로 등이 이것도 나중에 부족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도로 등 설치 가능하니까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너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설치하게 설치 비용 좀 부담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왜? 개발행위를 하면서 개발 이익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개발 이익을 먹은 부분을 일부를 환수해서 그 부담금을 걷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므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야. 다 했어. 눈 떠봐요. 무서워요. 다 했어. 다시 얘기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해. 근데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개발행위가 막 집중돼. 그러면 개발행위가 집중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니까 개발행위를 해서 개발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돈 가지고 뭘 만들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는 곤란하니까 강화하는 거고 여기는 가능하니까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대신 부담금을 걷는 거야. 그리고 그 돈 걷어 뭐하지? 최소한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요거를 설치해. 돈 걷어서 도공록, 시장, 도공록, 학교, 수업회, 도공록, 학교, 수업회, 마지막으로 고등교육법의 학교, 대학은 제외. 여러분, 대학을 한 10억이면 만들 수 있죠? 10억이면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그죠? 대학은
부담금을 걷어서 설치할 만큼의 기본 기반이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2번 나왔었어요. 기반시설 부담금을 개발행위자한테 걷어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아주 최소한의 기반시설이에요. 아까 교공유공 방부안 있죠? 그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고 그 중에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요것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물어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 그 돈으로 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X.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다시 봐봐. 도, 공, 녹, 학, 수, 하, 폐,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대학은 빠지고. 이래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여러분 말이에요. 정리. 봐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다. 요 사업은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니까 난개발될 리가 없다.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 같은 걸 진다면 계획으로 규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 위험이 크다. 그래서 건건이 허가받아서 난개발을 막겠다. 하지만 난개발의 가장 큰 핵심은 기반시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이 2가지가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아니다. 별도의 목차일 뿐이지. 그러면 주상공 일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하다. 그쵸? 그러면 곤란하면 여기는 큰 건물 지으면 안 된다. 강화하자.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은 하다. 근데 행위 제한이 완화돼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뻔하니까 여기는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개발이익을 얻은 B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돈을 걷어서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제를 설치하자.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됐습니까? 이게 국토계획법의 아주 방대하고 거대한 전체적인 틀이에요.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에버바리 정리. 여기 봐요. 빨리 남자분들도 해봐요. 정리. 끝까지 안 하네. 봐봐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의 좀 볼게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동그라미 곤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용적률 나중에 얘기할게요. 강화. 곤난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정의. 됐죠? 곤난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는 겹칠 수 없으니까 외의 지역으로. 왜? 건물을 조그맣게 지라고 강화를 했는데 걷다 대고 기반시설까지 부담시키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이어야 되고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중에 고등교육법의 학교, 대학은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말 거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거기서 개발행위 이루어진다면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뭐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첫째 날로서요. 뭐 많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국토계획법의 목차부터 내용 정리해 가지고 용어까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국토를 뭐하자?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그 중에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 도시계획으로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도시를 관리해서 계획을 만들어 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봐봐요. 아까 봤듯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봐봐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뭐였죠? 앞에서 배웠듯이 용도 지역도 정하고 지구도 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같은 용도 구역도 정하고 기반시설은 얘기했고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강서 마곡 개발 사업 강남 일대 재개발 재건축 일부에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 이해가셨죠? 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해서 아까 사진처럼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허가를 받게 해요.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고 그들의 목적성 구역은 두 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 말 건 요 밑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 노란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요건 노란색이 아니라 바로 위에 도시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별도의 본론이니까 그 목차를 잘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봤고요. 또 이제 오후에 2시간 땅 보면서 한 번 더 내용 복습할 거니까 점심 먹고 다시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